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미중, 한일, 무역 분쟁까지 복합적으로 좀 이슈가 터지면서 투심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네. 이번 주 시장 흐름 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 안개 속입니다. 네, 안개 속인가요? 예, 왜냐면은 어제 그제 다 안 좋았는데 네. 또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다시 한번 또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쵸. 전 세계 증시가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리 얻어맞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또 네. 빠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가 많고 그쵸.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연말에 배당 보고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네. 그에 반해 코스닥은 배당 성향이 좀 적어요. 배당을 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가장 큰 매도는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 한은 자신들의 자금으로는 올리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발을 빼는 모습이고요. 어느 순간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좀 전체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큰 상승 없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굉장히 작은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추세로 갈 것 같아요. 네네. 좀 큰 상승보다는 당분간은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단 2050 잡고요. 네. 상단 2100, 그래서 150포인트 정도 되는 되게 작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이 많이 나왔죠. 예, 코스피보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단 한 650, 상단 한 680, 700선까지는 허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작은 밴드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네. 자, 아직까지는 밴드 안에 갇혀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드디어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인하했대요? 네,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구나.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안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좀 할 이야기가 그래도 다양해질 것 같아요. 자, 시장에 영향 미치는 영향. 자, 말씀하셨다시피 올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향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난 네. 방송 때 한국은행 엄청 욕했잖아요. 네, 보셨나 봐요.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취소하고. 네,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FOMC 7월 말에 금리 인하 네. 0.25포인트 할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먼저 했네요, 오늘. 먼저 네. 했죠.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네, 시점이라고 소식이에요. 봐요. 네. 네. 만약에 일본 관련 나쁜 일만 없었어도 8월 달로 늦추는 게 가능했는데 네네. 오늘 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잘 결단했다고 그쵸.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7월 말에 금리 인하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보다 한 발 정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더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때문에 금리 인하가 참 좋다고 잘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지만 이게 막 바로 막 시장이 팍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의 상징성은 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 그렇게 시장에 할수 투자가 있죠. 필요한 상황이다. 네. 돈을 좀 풀어야겠다. 그걸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현재 경제 이대로 가다가는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일단 상징적인 뭐 기준금리지만 그쵸. 일단 은행이나 시중금리, 뭐 코픽스 대출금리 이런 금리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게 돼요. 네네. 그래서 0.25포인트라지만 상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때문에 그 기업이나 일반 가정들이 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런 대출에 관한 좀 문턱 이자 수익이나 아니 이자 부담이나 이런 거 좀 적어지면서 네. 아무래도 좀 자금이 좀 시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에 가게나 가게 모두 약간 자금 융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아마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금리가 한 1% 정도만 빠져도 네.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버블도 생기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버블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기존에 안전한 자산으로 몰려있던 자금들이 위험 자산으로 옮기게 돼요. 그쵸. 예,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0.25포인트 정도 갖고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네, 그쵸. 일단 그러한 심리가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거죠. 때문에 주로 이제 채권이나 적금, 뭐 금 이런 네. 안전자산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제 증시나 네.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애매한 게 부동산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막고 있어요. 네. 뭐 DTI라든가 뭐 대출 규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갭 투자를 좀 관련해가지고 좀 서민들이 투자 안 보도록 좀 대출 비율을 많이 낮춰놨고요. 네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해가지고 약간 기업들이 좀 부동산 파티를 못하게끔 일단 막아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막아놓은 거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집값도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그래요. 증시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쵸. 그리고 정말 한국 증시 진짜 최고를 향해 달려간다. 음. 그러면 너도나도 이제 다 주식을 하기 시작하게 그쵸. 되죠. 그 부분이 역사적 고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2018년 초였습니다. 저점 작년 고점을 초. 찍었던 때가. 네. 예, 그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다고 했고 그때 고점 찍은 이후로 네. 지금 거의 한 40, 50% 정도 하락을 했죠. 그쵸. 지금 증시로 다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반 이상 하락 시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약간 경제 GDP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인하폭 말고 한 번 더 인하했을 때 이때는 조금 약간 액티브하게 네.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먼저 한 발 나갔다는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3년 1개월 만에 인하를 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예, 좀 괜찮은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반짝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음.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인하한 거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미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추가 인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가 랠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미국이나 일본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 좋죠. 브라질, 러시아 뭐 거의 1년 내 최고가를 찍었어요. 네. 이러한 랠리는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크게 된다는 기대감보다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 저금리 시대로 갈 거다. 네. 이런 기대감으로 비롯된 거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증시에. 예. 아무래도 다른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좀 투자도 하고 네. 좀 실적이 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이 매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하고 사고 네. 있는데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전혀 물량 매수를 안 하고 다 던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증권 투자가 주요 업이기 때문에 그쵸. 언제까지나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지표적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어느 순간 좀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저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네. 예, 박스 하나를 깨게 되면은 정말 역사적 저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불안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좀 작은 수익에 만족하는 투자, 현금을 지키는 투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확보를 좀 하는, 어느 정도 하는 시장 대응을 좀 하셔야겠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1.75%에서 1.50%로 하향했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도 있을 텐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면요. 네. 일단은 대출이 좀 활성화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낮아져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반대예요. 은행이 돈을 버는 거는 과거에는 저축이나 저금에 의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국민이 저축한다고 해서 은행이 돈 버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 대출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네네. 거고요.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은 대출 금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금 금리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예금을 그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대출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지급 준비율 같은 게 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민의 저축에 의한 예금이 아니라 네. 뭐 기업 자산이라든가 국가 자산 이러한 많은 투자 자금에 의해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적금 저축이 미덕이 아닌 이유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대출 활성화, 그다음에 뭐 대출 수수료라든가 이자 수익 그런 그쵸. 거에 증가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많은 금융 거래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한 수수료들이 많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금융 관련주, 주로 은행 관련 종목들이죠. 네.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은행 관련주들은 굉장한 수익을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영업이익률 같은 게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 밸류에이션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네. 근데 한 번도 은행주가 주가 밸류에이션 제대로 받은 적 없습니다. 예, 그 은행주 자체가 만성적인 저평가를 받는 섹터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상승했던 이력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네. 그다음에 증권 관련주. 네. 증권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증권 쪽으로 돈이 좀 몰리게 되면은 그쵸. 거래량이 상승하겠죠. 네. 거래량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수료, 매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증권사의 수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면은 뭐 삼성증권, 뭐 영원이 영원, 네. 예 그런 광고 봤어요. 예, 광고 인기 많았다고 네네. 하죠. 예. 그리고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뭐 수억 영원히 무료 막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매매 수수료를 다 없애는 추세예요. 일단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거래에 대한 이제 매매 수수료로 먹는 시대는 지났고요. 아무래도 증권 관련주가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수익 모델로 잡히고 있는 게 신용거래. 예. 그 증권사에서 신용을 제공해 주면서 네. 그 신용 매수라고 하죠. 그쵸. 예, 자기가 매수한 가격 자금보다 음. 한 2배 정도 가까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네. 신용거래. 그거에 대한 이자. 그거에 대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뭐 각종 상품들의 거래세, 네. 뭐 관리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좀 활성화되게 되면은 상승할 건데 아직 증시 활성화가 되기에는 좀 많이 시기상조죠. 네, 그렇죠. 때문에 일단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좀 관심 둘 만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런 우량주나 네. 이런 금리 인하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조금씩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둘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금융, 증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관련주들도 있을까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 네. 보험도 어떻게 보면은 자산 배분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죠. 정말 뭐 보장성 보험 말고 정말 투자 보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20년 불입하고 몇 년 뒤에 뭐 청산하면서 뭐 받는다. 얼마 받는다. 예, 그렇죠. 이런 보험도 투자 상품이에요. 네, 네. 때문에 금리가 인하돼서 그 예금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에 돈 넣으면 돈이 안 돌아가니까 네. 예, 보험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음. 그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인한 각종 뭐 투자형 보험 상품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돼요. 네.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보험이 많이 발달한 발달한 있어요. 케이스예요. 네. 네. 오히려 주식보다는 보험 쪽이 더 발달돼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의 경제 주권은 아무래도 집안에서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보험 쪽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필요한 그런 보험 상품들을 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험은 굉장히 저도 좋게 봐요. 오. 예, 왜냐면은 보험의 많은 금액, 자기의 삶이 피폐일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쵸.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보험 뭐 보장성이든 비보장성이든 든든하죠. 그래도 예, 어느 정도는 좀 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최근 보험 관련해서 약간 퇴직 관련한 보험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 때문에 보험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수익 구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로서. 네. 특히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그렇죠. 요즘 블랙박스나 이런 게 너무 워낙 잘 돼 발달하다 있죠. 보니까 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것들이 다 보험 수급이 청구되고 있어요. 마디모 막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재판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마디모 네, 해가지고 네. 국가에서 도와주죠. 맞아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수율이 안 좋아지고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당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험도 바닥을 거의 찍었다고 보는 만큼 네.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당주. 배당. 네, 연말이 되면 뭐 배당주, 그렇죠? 그렇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보다 항상 높아요. 보통 시가 배당률이 보통 은행 금리가 2% 초반대 보거든요. 보통 네네. 예금 금리를.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 3%. 최소 3%. 네, 그래서 네. 진짜 많은 데는 7, 8%까지 배당이 나온 데가 있어요. 네네. 네, 이러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의 시세 차익은 별로 감안하지 않으면 되고요. 배당 성향을 봐가지고 배당을 좀 노릴 만한. 네. 그래서 보통 배당은 12월 말일까지 보유한 주주에 한해서 3월에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네. 또 4월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금되게 되면은 배당에 대해도 세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붙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고요. 네. 이러한 배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배당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꾸준히 배당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당률도 좀 괜찮고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종목들. 네네. 주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배당률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배당이 매년 꾸준히 나오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은행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배당률이 높게 되면은 그만큼 아무래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배당 수요는 아마 보통 연으로 보면은 또 9월 말에서 한 11월까지 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이 몰리게 돼요. 네네. 네. 그리고 10월 이후로 좀 증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배당주 위주의 투자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때문에 배당주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금리 인하 시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섹터로 좀 알아봤는데요. 금융, 증권, 보험, 배당 이렇게 저희가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있을 텐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은행 관련주부터 네.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KB금융, 네. KB금융. 예, 국민은행 금융 지주사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에 고점 찍고 오.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죠. 네. 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그때 금리 인상 이슈로 계속 빠진 것 같아요. 네네. 다시 금리 인하 측면에 들어섰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좀 보면은 이건 우량주고 지금 시총이 매우 큰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약간 하향하고 있네. 지금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런 종목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 단기 투자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장기 투자 적어도 반기 이상 6개월 네.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구간 조금씩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금리 인하 이슈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인 뭐 이 구간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7,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은 47,000원 부근 가면은 좀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좀 약간 좀 관심을 둘만 합니다. 근데 하나금융지주. 네, 하나금융지주도 볼게요. 하나금융지주가 거의 영업이익률 거의 최고를 기록한 금융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네.
상승도 별로 안 나오고 있고 네. 이 종목도 뭐 이렇게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밴드 하단이에요. 근데 오늘 오히려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엄청 많고 일단은 이런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투자로 접근해 볼만 하고요. 네네. 반기 이상 좀 투자해 보면은 좋은 성향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한지주, 예, 신한 관련 업종이고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그쵸. 네.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걸 좀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때문에 꼭 그런 것만으로 상승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으로서 예. 또 재작년 55,000원 이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나마 좀 다른 종목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보유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금리 인하 시초점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금리 인하가 한두 번 더 이루어지게 되고 유동성이 살아나게 되면 한 5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보유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KB나 하나보다 신한이 좀 좋아 보이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네. 어디 갔어? 볼게요. 한국금융지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 나오고 있고 네. 좀 안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조정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한다 해도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적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지주사들은 앞으로도 지금 수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 때문에 네. 한국금융지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지주 같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투자하기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때문에 뭐 이 정도 봤고요. 금융 관련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지주나 한국금융지주가 좀 투자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도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잘 상승하다가 최근 시장 폭락 맞고 빠지고 있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 종목도 괜찮아요. 예, 오히려 하나나 KB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금융지주, 메리츠. 신한지주, 네.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는 보험, 증권 이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볼 만하고요. 금융 관련주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좀 시장을 단타로 안 보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네네. 지금 투자하기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반기 이상 좀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금융 관련주들 네. 살펴봤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증권 관련주들. 증권 네. 관련주. 오히려 근데 제가 증권 관련주는 오히려 금융 관련주보다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냐면은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아직은 좀 그래요. 좀 불안한 그리고 면이 있군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 투자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한 것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손해 보는 것 제품 상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미래에셋 대우 네, 대표적인 증권주죠. 그렇죠. 지금 매우 굉장히 상황 좋아요. 지금 계속 중기적인 상승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60일선 좀 다시 한번 내려와주고 네. 한 7,800원 부근 오면은 매수할 만하고요. 네. 이 종목도 중기적으로 좀 가져갈 만합니다. 네. 그래서 증권 관련주 하면 미래에서 굉장히 괜찮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 키움증권. 키움. 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미래에셋보다는 상승이 안 나오고 좀 수세가 없는 흐름입니다. 네. 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런 흐름인데 지금 제2인터넷은행 관련해가지고 키움증권의 모회사가 그 다우그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우그룹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은행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키움증권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있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증권사와는 틀리게 네. 여러 상품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승부하는 기업이에요. 거래량. 근데 지금 최근 경쟁사들이 자꾸 거래 수수료를 낮추면서 그렇죠. 거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애초에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던 증권사가 키움증권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러한 다른 경쟁사들이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러한 증권세 거래세를 좀 낮추면서 네. 수수료를 낮추면서 키움증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좀 투자하기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NH투자증권, NHN 예. 투자증권. 농협 관련 그쵸? 투자증권이고요. NH. 좀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상단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네. 하단 박스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상승이 약간 떠 있고요. 네. 역시 이 부근. 네. 지금 뭐 한 13,700원 이 정도 부근 오면은 매수할 만 하고요. 네. 좀 또 중장기로 좀 투자를 보면 하고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MTS나 HTS 좀 개편을 많이 했는데 좀 평이 좋아요. 예, 그리고 제 주위에 주식하는 분도 많은데 NH 투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한 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큰 증권사의 메이저는 아니었는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요. 네. 좀 관심을 둘만 합니다. 네네. 농협은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렇죠. 네. 농협은 상장도 안 했어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현금 부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네. 좀 안정성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인 증권이 있어요. 네. 상상인 증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KF증권이 상호가 변경된 건데요. 네네.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예, 증권사 별로 못 들어본 분도 좀 많을 거예요. 낯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스몰캡 증권사는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 관련해서 또 한번 SK증권. SK증권. 최태원 회장 아시죠? 알죠. 그분이 증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선물 이런 거 투자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돈 가지고 선물 투자했다가 그 학교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좋아하시는군요. SK증권은 이제 거의 내놓은 자식이죠. 예, 아마 이제 매각 거의 완료됐고요. 네네. 지금 말만 SK는 이미 이제 다른 데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증권사인데 주가가 600원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본사도 여의도 있잖아요. 예, 그쵸. 본사는 잘 졌어요, 사업을. 근데 뭐 증권사로서의 조치는 증권사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뭐 SK 담당 주식들의 뭐 스탁 업무 맡고 있는데 네. 성장성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기 좋은 회사들은 뭐 이외에 뭐 교보증권이라든지 교보증권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네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금 운용이라든가 약간 그런 국가에서 하는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개인 매매는 좀 적지만 안정적인 좀 수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교보증권도 워낙 자산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워낙 탄탄하죠. 예, 저희 뭐 교보증권 잘 알고 있죠. 네. 예, 지금 나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영증권, 신영증권. 예, 신영증권 같은 음. 경우에는 많이 못 들어본 분도 많겠지만 네. 이 종목도 신영증권도 상당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래한 투자보다는 자산 운용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고요. 네네. 뭐 박스권이 내역이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NH투자증권,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 뭐 한 요 정도 들 수 있겠네요. 교보증권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네네. 다들 거래량이 적은 그쵸. 종목들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은 그다음에 뭐 보험 관련주가 있는데 네. 아까 보험을 보험은 일단 살짝은 알려드릴 텐데 네. 추천은 안 드립니다. 예. 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보험사 자체가 지금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좋지 않아서. 예.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도 지켜볼 수가 없고요. 보험사는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하나손보 네.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험 쪽은 뭐 DB손해보험도 그렇고요. 네. 보험 쪽은 삼성화재도 그렇고 보험 쪽은 당분간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 수익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배당 관련주. 배당 관련주. 배당 관련주 솔직히 너무 많아요. 많죠. 예, 그렇죠. 시총도 높고. 그렇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배당 관련주는 일단 대장주들이 있어요. 네. 일단 볼게요. 한국 증시의 대장주 위주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네.
원래는 주가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배당 보고 투자하는 종목. 배당 보고. 네, 주가는 알아서 오르고요. 네네. 삼성전자 옛날에 뭐 120만 원 이럴 때가 좋았어요. 배당률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그때는 그게 약간 로얄 티켓, 네. 금수저 그쵸. 티켓 그런 그쵸. 느낌이었거든요. 120만 원을 몇 주씩 뭐 100주, 1000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미 굴리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불만이 많죠. 액면 불만한 이유로. 삼성전자는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배당을 위한 종목이에요. 배당을 위한 예, 종목. 중간 배당도 많이 하고요. 네. 배당 확실하게 하고요. 음. 계속 삼성전자 위기론 얘기하지만 그거야 전년도 비해서 줄은 거지 네.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주를 본다면 삼성전자 가장 좋고요. 네. 많이 하락했을 때 이제 42,000원대 이때 음. 샀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약간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왜냐 앞으로 더 좋게 보시는 네, 거죠? 저는 삼성전자 5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살만하다고 봐요. 오. 네,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손해 좀 많이 난 상황이지만 저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안 팔 거니까요. 아, 그렇죠. 네, 배당 계속 받을 거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당주로서. 시세 차익을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면 돼요. 그러면 또 배당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배당을 기회로 봐야지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네. 시세 차익의 기회로 보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도 볼게요. 예, 현대차도 뭐 우리나라의 쌍두마차죠. 그렇죠.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동차 저점 찍은 이유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대차도 배당이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좋지는 않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현재로서. 그렇죠. 예,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는 괜찮긴 하지만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는 일단 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다시 한번 이번에 여름에 하게 하투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이렇게 나게 되면은 배당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 볼게요. SK텔레콤이 왕년에 왕이었죠. 한국 증시의 왕. 5G 시장 지금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어요. 그쵸. 네. 오히려 SK텔레콤이 과거에는 좀 비싼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비싼데 잘 터진다. 네.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SKT는 KT나 LG랑 좀 다르다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5G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LG U+ 같은 경우는 저가 고객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좀 웃긴 게 5G 요금 자체가 비싼데 네. 그런 거에 저가 고객을 노린다는 건 좀 약간 모순이에요. 어폐가 있는 것 예, 같죠. 그렇죠. 네. 애초에 5G 요금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돈 더 내도 안정적인 SK나 KT를 쓸 것 같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회선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SK가 가장 좋긴 해요. 좀 네. 아직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SK텔레콤도 배당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예,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요. 네. 정말 자산을 은행 금리가 안 좋을 때는 SK텔레콤 같은 회사에 투자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사고 싶어졌어요. 그 정도. 제가 이번에 주식시장 폭락 나오면서 네. 제 자산도 한 15% 20% 손해를 봤거든요. 아이고. 아직 매도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 빼버리고 그냥 배당주 넣어버릴까. 머리가.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나 네. SK텔레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SK이노베이션, 네. 그다음에 S-오일, 포스코 정도를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지주사 예, 네.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롯데 자체가 워낙 좀 이슈가 있기 웅진코웨이도 굉장히 배당이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캐시카우로서. 근데 웅진코웨이 지금 매각 관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웅진코웨이는 항상 매각 관련을 하던 말던 캐시카우예요. 그렇죠. 예, 돈이 꾸준히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당이 네.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웅진코웨이도 배당 관련주도 그렇고 오히려 이 종목은 지분 매각이 되게 되고 네. 좀 괜찮은 회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주가도 상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괜찮아 보입니다. 웅진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배당주로서도. 그렇죠. 네. 다음 종목.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고시총 종목 중에서 지금 배당 관련해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네. 그다음에 웅진코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S-오일입니다. S-오일까지. 네. 네. 정제 마진 좋아지고 있고요. 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사우디 왕가가 갖고 있는 네. 아람코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S-오일이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네네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S-오일이 국내 주유소에서 많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네. 결코 무시하는 회사가 아닌 게요. S-오일은 아람코라는 사우디 회사의 전초기지예요. 네. 그래서 정제하는 거나 이런 부산물들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S-오일로 들어가서 네. 가공을 한 다음에 다른 다시. 나라로 재수출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S-오일이 연봉이 제일 세요. 예, 우리나라 정말 뭐 신의 직장이라고 네네. 불리는 금융공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 S-오일이 가장. 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죠. 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 일단 최대 주주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네. 많은 투자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오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네네. 정말 오늘 같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 S-오일 네. 이 세 종목은 정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고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래 우량주나 이런 고시청정 안 하는데 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좀 이런 이게 필요하죠. 예, 근데 이런 회비처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배당 잘 나온 종목들 리드코프 리드코프. 이 종목은 배당을 잘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한다기보다는 네네. 대주주 지분이 높아요. 어. 대주주 자체가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 받으면 자기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배당을 잘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차트 보면 상당히 좋죠. 상승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최대 방금 또 오늘 배당 공시가 또 나왔네요. 네, 네, 중간 그쵸. 배당 50원. 네. 네. 이렇게 중간중간 배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당률이 굉장히 좋고 거의 배당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져갈 만하고요. 네. 지금 다소 주가가 좀 상승하긴 했는데 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배당 보고 들어가면 비싸고요. 네. 그냥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 6,200원 정도 오면은 들어갈 만합니다. 네. 위닉스도 배당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은 지금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좋죠. 최대 실적이 이슈가 낮죠. 있죠. 네.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분명히 배당률은 올라갈 겁니다. 네네. 그 때문에 위닉스도 배당의 측면에서 나갈 만하고요.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게 되면은 네. 배당에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은 종목은 리드코프랑 위닉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서 좀 꼼꼼하고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김재현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확정이 됐는데 지금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하죠. 네. 예, 오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쵸. 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경기 인하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잠잠해요. 네. 예, 이런 상황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현재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내의 이슈 중에 또 어제도 이제 미국도 지금 어닝 시즌 들어갔지만 그쵸. 전체적으로 수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고 네. 더불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쵸.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예, 난관들이 지금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내도 뭐 네, 한일 일본하고 또 그쵸.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현재 차트 상황 잠깐 보시면 네. 현재 지수 쪽에 보면 이제 신호 자체가 살짝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살짝 보였었어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살짝 보였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뭐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고 꺼졌죠. 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쌉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쉽게 더 이상 밀리기도 어려울 만큼 싼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수급 주체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더불어서 이번 2, 4분기 실적 자체도 그렇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양상들이라 현재 시장은 뭐 답답한 양상들 계속 진행될 겁니다. 뭐 오늘도 보게 되면 특정 종목 이외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예,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들이 현재 딥싱크 쪽도 역시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딥싱크 쪽 상황을 이제 넘어가서 보죠.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 쪽은 스마트 모멘텀 쪽의 시스템이 지금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스마트 모멘텀의 양상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한 양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5월 달도 썩 나쁘지는 않았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정도 수준까지 밀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잘 나갔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지금 들어왔던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 이슈가 좀 들어오고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와 관련된 주들이 그렇죠. 요즘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재와 관련된 주가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 제대로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업종에서 한쪽으로 편중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는 경향 쪽에서 특정 업종군의 일부 종목만 가는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 현재 포트폴리오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니 현재 특히 이제 시장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종목들이죠. 인기 종목들을 많이 편입시키는 스마트 모멘텀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반면에 소리 없이 강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얼리버드의 양상이에요. 네네. 얼리버드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싼 종목들이 많아요. 그쵸. 싼 종목들이 많은데 싸다고 해서 사는데 더 빠지는 종목도 많죠. 그렇죠. 예, 요령껏 잘 사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얼리버드 쪽에서는 저평가 상태라 하는 것 자체는 펀더멘탈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이 정도 빠질 주식은 아닌데 여기서 더 빠지긴 어렵고 네. 추가적으로 반등의 이슈가 안고 있는 종목들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얼리버드 양상은 시장보다도 좋은 구간들이 이제 계속 요즘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상을 보면 특정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하려면 정말 종목 잘 고르면 그걸 할 수 있어도 네. 현재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평가 이슈에 조금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이외에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쪽 양상을 보면 프로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쇼커버 쪽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쇼커버가 돌아온다고 해서 주식 종목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수급이 약해요. 수급이 약하니까 쇼커버 쪽에서 즉 공매도 쪽에서 되갚는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받쳐주거나 종목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현재 일부 수급 요인들 특히 이제 시장의 주요 주체라면 뭐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종목이 그나마 시장을 버티면서 지금 스마트 모멘텀 쪽보다는 이런 수급 쪽 주요 주체들과 저평가 쪽 이슈를 안고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시장을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요즘 워낙
빨라요, 사이클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종목들 잡았는데 이거는 관련된 소재가 아니랍니다. 그럴 이러면 수도 있죠.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쫓아가는 매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그 수익 쪽에 좀 몰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종목별 랭킹 차트를 보면서 수익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좀 차트를 보죠. 네. 자, 랭킹 차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군요. 네. 오늘 통신 상태가 약간 느리네요. 자, 보시면 네. 자, 지금 보면 재밌는 양상이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 올라왔던 똑같이 유사합니다. 네, 유사하게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좀 어려운데 종목에선 스마트 모멘텀이 잘 잡아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UTI가 7월 3일자에 들어와서 네. 뭐 15일 만에 지금 벌써 50%에 육박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네. 굉장히 잘 잡았죠. 그쵸. 뭐 이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울트라 글래스 만드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쪽 이슈를 타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 또 솔브레인 많이 갔었죠. 아까 12%인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왔는데 네. 솔브레인이 현재 어제 기준으로 20%니까 지금 한 30% 올랐을 거예요.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솔브레인도 스마트 모멘텀에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도 현재 24%까지 올라가면서 네. 현재 전체적으로 소재 쪽과 관련된 쪽에 개별 종목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아래쪽에 보면 SKC도 최근에 이제 이슈를 하고 있죠. SKC도 폴리이미드 필름 쪽 관련된 이슈가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의 동박 쪽 관련된 수익 쪽 이슈도 있지만 뭐 일단은 최근에 소재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그렇죠. 쪽이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 모멘텀은 소재와 관련된 쪽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잘 잡아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UTI나 이 차트를 보면 시장보다 엄청나게 좋게 지금 종목들은 잘 가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잘 가네요. 그렇죠. 네. 근데 UTI가 들어가 있는 무려 50%나 올라가 있는 안에 있는 포트를 보면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수익률 정도라는 거죠. 네. 그만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어려운 빠지는 거예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잘 달리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달리는 종목 그러니까 스마트 모멘텀 네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종목은 잘 갈 것 같아. 이 종목도 잘 갈 것 같아. 그리고 잘 움직여 왔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잘 맞은 종목들도 있어서 이런 UTI 같은 종목이 나와요. 하지만 안 좋게 떨어지는 오히려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맞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스마트 모멘텀은.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스마트 모멘텀은 종목 선정은 좋은 것들이 네. 잘 섞여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포트는 어렵다. 아마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종목 몇 개는 잘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내 포트의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잡아내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포트의 블록 수익률을 보면 의외로 스마트 모멘텀은 여기 끼어 있지를 못해요. 그렇네요. 오히려 지금 프로 20, 즉 20종목으로 대응하고 있는 7월 8일자에 프로 20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밀리는 것보다 상승도 좋았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7월 8일자 들어가 있던 종목 중에 프로 20에는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가 14%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지금 현재 시장을 박차고 나가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버는 그쵸. 종목들이 잘 모일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 아래쪽에 있는 쪽은 프로 이후에 얼리버드의 편입이 얼리버드가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네. 얼리버드 역시 저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잘 밀리지 않아요. 시장 밀릴 때 좀 버텨주는 역할도 하고 오히려 빠져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대 들어올 때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양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탐나는 종목이지만 이미 앞서서 들어가지 못하면 요즘은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못 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올라간 종목 너무 뒤따라가시면 또 위험한 상황이 지금 스마트 모멘텀에도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내가 그런 종목을 잘 잡아서 잘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한다면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 쪽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저평가 요소를 잡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믹싱하셔서 대응하시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을 미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예,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쪽, 그다음에 펀더멘탈 쪽에 조금은 더 치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좀 좋은 말씀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안 들을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이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그렇죠. 좀 복잡해요.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다우존스 운송지수 차트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이 네. 운송지수 차트는 약간 미국 시장의 경기의 선행적인 요소를 좀 반영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네. 경기 자체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실적들 발표 좋지 않았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뭐 S&P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지금은 뭐 있을 수 있는 조정 국면입니다. 네. 즉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지금 썩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연준 쪽에서 베이지북 같은 걸 지금 들여다봐도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랜드 가격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 반도체 시황도 하반기엔 풀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있어요. 단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즉 시장에 있는 상황은 그래도 시장은 괜찮은 양상이고 미국 시장도 좀 버티는 상황이면 빠질 이유는 없는데 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뭐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이 이런 무역 분쟁과 관련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서로 분쟁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서로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급에서 나와요. 우린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수급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은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실한 녀석이 가지 체력 약한 애들은 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지금 들락날락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사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은 지금 매집을 하죠.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달러도 금리 인하하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얘를 접근은 하는데 그것도 좀 신통하지 않아요. 네. 그런 뒷부분을 뭐로 지금 자극을 하냐면 선물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어제 시장 힘없이 밀렸어요. 네. 왜 밀렸냐 하면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플레이를 어저께 9,000개 가까이 매도 플레이를 했다 조금 감았는데 이러한 플레이가 나오면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슬금슬금 밀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본질은 싸요. 하지만 수급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빠른 순환매와 종목 장세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를 빨리 타셨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뒤늦게 지금 시작하신다면 펀더멘탈과 저평가 요소를 좀 분석하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는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발굴하기와 내 포트폴리오 수익 지키기에 더욱더 힘쓰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